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세로 부동산 팀의 에밀리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집 매매 시 꼭 필요한 절차인 등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등기란 단어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께 등기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기란 무엇인가요? 네, 등기라 하시면 등기라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이제 꼭 필요한 절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권리, 소유권 같은 그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정부가 운영하는 센트럴 시스템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상대방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 업무를 하려면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네, 일단 부동산 등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등기소라고 해가지고 BC주의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은 이제 변호사 또는 이제 공증사, 노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분양 매물 완공 등기와 일반 부동산 매매 등기에 차이점이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프리세일이라고 하죠. 분양 매물 등기의 경우에는 이제 좀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변호사 또는 이제 공증사분들이 다 담당을 해주실 그런 이슈들이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매하시는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이제 꼭 등기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게지 준비하시는 타이밍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오늘 계약 체결하고 뭐 2, 3개월 후에 이제 컴플리션 데이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을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프리세일 같은 경우는 2년, 뭐 3년 후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건설사들이 물론 이렇게 통지를 대략적으로 주긴 하지만은 그거를 통지를 이메일로 보시고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보통 열흘 전에 이제 완공이다, 열흘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통지가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미리 못 하시면은 이제 낭패를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등기 요소는 아니지만은 이제 모게지 부분은 이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등기,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네. 그래서 종결이라고 해서 컴플리션 데이에 이제 그 담당 변호사들이 이제 그 보통 오전에 이제 담당 변호사들이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명의 이전의 권한이 넘어오는 순간은 그 이제 등기 바로 신청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심사관이 이 신청 서류를 이제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 기간은 보통 빠르면은 뭐 하루 이틀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뭐 건수가 많이 밀린다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최대 한 2주 정도까지 걸리는 것도 소요가 되는 것도 저희가 봐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클로징 비용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보통 클로징 비용은 이제 여러 아이템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 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비용에 이제 그 높낮이도 이제 각 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일단 물론 이제 뭐 변호사 또는 공증사 그 비용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할 때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콜렉트하는 또 비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어인 경우에는 이제 셀러와
그리고 셀러인 경우에 이제 바이어와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산 비용이 뭐 이제 재산세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또는 스트라타인 경우에 스트라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산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로징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기지를 갖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비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 그쪽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타이틀 인슈런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또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등기 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등기하는 시점에 가서는 사실 이제 그 변호사나 공증인사 분들이 이제 잘 체크를 해 드리실 텐데요.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등본을 미리 이제 떼 보셨을 때 크게는 이제 뭐 3-4가지 정도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셀러가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이제 그 등본에 잘 어원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신지 또는 뭐 제3자가 따로 이렇게 등본에 이제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등기를 봤을 때 혹시라도 지난 몇 개월간 이 집의 명의가 막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좀 이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집의 리엔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청구권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뭐 빌더가 청구권을 했다든지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청구권이 이제 등기된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이제 실제로 등기라는 시점에는 이제 변호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제 많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경우에만 이제 등기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등기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군요. 여러 테크니컬한 부분,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시고 또 체크해 주시니까 이제 꼭 필요한 절차라는 걸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변호사와 노터리 퍼블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제 등기 업무만을 봤을 때는 변호사와 이제 공증인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변호사는 이제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등기 그리고 이제 구매 업무가 정말 정형화된 스텝을 그대로 밟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은 혹시 이제 또 아무래도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라도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슈 그런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이제 대응과 조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보시기에는 그러면 뭐 정형화된 이슈로 잘 가겠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어도 제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는 그 변호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변호사 한 명, 그 의사 한 명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좀 삶이 편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라는 존재는 안 보면 좋은 존재거든요. 그냥 평생을 사시면서 변호사 한 번도 안 보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평안한 삶을 사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저한테도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저한테 피해를 끼침으로써 이제 변호사와의 그런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또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에 대한 그 조언과 이제 상담이 늘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평생을 변호사 한번 만나보지 않고 사셨으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사실 당연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등기 업무로 이제 고객을 도와드렸던 고객이면 이제 저희 계속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에 고객이 연락 주시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조언도 드리고 그리고 꼭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그
또 법을 공부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 소개를 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은 제가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친구분들이나 저 가족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때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변호사 한 명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감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등기 업무로 돌아가서 네. 등기 준비는 저희가 언제부터 보통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네. 보통은 이제 그 일반으로 그 구매를 하시는 일반분들 그 입장의 경우에서는 계약을 체결 후에 바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또 그 계약에서 이제 서브젝트 리무벌이 다 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집을 구매를 벌써 하셨고 그 컴플리션 데이트를 받아 놓으셨는데 급하게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거나 그 자리에 못 있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클로징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해외로 또 자리를 비우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셨으면 바로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논의를 주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서명 또는 이제 한국 같은 해외에서 이제 별도의 공증 절차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종결을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 모게지에 따라 그 모게지를 주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모게지의 그 은행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 공증이나 이런 그런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은행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담당하시는 변호사분께 또는 공증사분께 상의를 드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 계약을 체결 후 자녀분이 몰게이지 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부모님 명의가 들어가야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능 여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원하시면은 당연히 등기 도와드리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두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이어인 경우에는 이제 셀러 또는 이제 셀러는 뭐 명의가 바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제 바이어인 경우에는 이제 그 셀러가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서명했을 시에 그 주체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바이어가 부모님께서 추가가 되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셀러가 승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모게지를 받으시는 경우일 텐데요. 모게지를 받으실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구매일에 포함이 되시는 여부에 대해서 이제 또 은행에서 승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만약 부모님께서 이제 추가가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등기하는 그런 테크니컬 입장에서는 몇 대 몇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 몇은 정해서 알려주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그대로 이제 등기를 진행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은행에서 모게지를 받으실 때 몇 대 몇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그 은행과 이제 미리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한상욱 변호사님 회사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놀스로드 법률사무소의 한상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놀스로드에 있는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저 외에도 정희은 변호사님 그리고 조현민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변호사 3명이 같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이렇게 한인 사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등기 업무 외에도 또 유언장 그리고 커머셜 등 여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